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을 아쉽게도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좋은 투자의 기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인데요.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속이 되거나 새롭게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주는 다시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한 주였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다우지수는 1.62%가 더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72%가 더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1.8%가 더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아쉽게도 한 주의 끝을 다시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를 살펴보면 한 주 동안에는 역시나 계속해서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수치는 공포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는 30에 굉장히 가깝죠. 29.92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선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우량주 ETF들에게 포함이 된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한 주의 마무리는 다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 개의 기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하락의 폭도 다들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아마존닷컴과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루이비통이 3% 이상 크게 내려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다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을 뒤집을 만큼의 큰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아쉽겠지만 국내 시장은 일단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도 1.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주요 ETF들은 역시나 대략 1.5% 정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자율주행 ETF와 글로벌 2차전지 ETF는 둘 다 3.5% 이상 크게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 역시 아쉽게도 3%에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역시나 관련된 모든 테마의 국내 ETF들은 큰 하락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 ETF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테마의 ETF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테마의 ETF도 2%에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클라우드와 사이버원 ETF도 역시나 2%에 가깝게 더 하락을 하면서 아쉬운 한 주의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의 국내장에서는 역시나 관련이 있는 모든 테마의 ETF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한 주의 마무리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번 주에는 결국에 3,800선도 깨졌고요. 그 다음 지지선인 3,500선을 향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00선은 고점에서는 27%가 하락한 지점의 지지선인데, 아무튼 지금의 주가는 이미 지난 6월에 보였던 3,674선에 근접하게 접근을 하고 마무리했던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한 주 동안의 S&P 500 지수는 4.6%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4.7%,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6%가 하락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또 좋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3,600선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매수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달러 현상 역시 더 길어질 것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시장이 이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가져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침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4,300에서 3,600으로 엄청나게 낮췄는데요.
9월에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를 보면 기준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0.5%가 더 높아질 거라는 게 이유였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을 18배에서 15배로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려버린 상황이고, 향후 6개월의 전망치도 3,600선이지만 1년 뒤에도 4,000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이 3,600선은 연말에 마감을 할 지수에 대한 의견이지 바닥에 대한 의견은 아닌데요. 현재 월가의 의견은 S&P 500 지수가 2,900에서 3,100선 정도까지 하락할 것을 보고 있고요. 이건 현재 위치에서도 20% 정도 더 하락을 해야 하고, 고점에서는 40% 정도 하락한 위치가 바닥이 될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투자자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투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나 꾸준한 투자자들이죠. 시장의 흐름은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평균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는 적리식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스스로가 판단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더 크게 하락할 것을 확신을 해서 잠시 투자를 멈추고 자금을 모으고 있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바닥권에서 다시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히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요. 이미 손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더 손실을 볼까봐 두려운 마음에 매도를 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일단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는 행동은 웬만해서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우상향을 하는 좋은 투자 종목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손해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냥 손해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은 정상적인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에 버블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경기는 저점을 찍을 거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큰 틀로 보자면 이런 경기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씩 우상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량한 자산에 대해서 우상향을 믿고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그런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가 투자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우리들이 싫어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좋지 않은 경기의 상황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투자보다는 꾸준하게 지금의 조정장을 즐기면서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웃을 수 있게 될 거고요. 항상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후회를 하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잡을 거라고 다짐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대부분은 다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잘 잡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의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적리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너무 지금의 작은 성과에 집착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미래의 높은 성과를 생각을 하면서 꾸준하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 투자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기재인 워렌 버핏의 조언을 살펴보자면 시장의 흐름은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은 바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값비싼 요물이라고 하고 있죠. 피터 린치 또한 시장에 이런 깊은 조종장이 없었다면 훌륭한 장기 투자자들은 그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반대로 욕심을 부려도 좋은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장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률로 보상을 돌려받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항상 지겹게 들었던 인내심과의 싸움이죠. 인내심이 부족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요. 인내심이 강한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을 잘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자산에 대해서 평소보다는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반대로 장기 투자들에게는 기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거나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만 좋지가 않은 시장인 거죠. 조금만 잘 살펴보더라도 우리들 주변에는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훌륭한 투자 종목들도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나 욕망을 항상 잘 제어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들의 투자를 망치고 있는 원인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을 항상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전달을 한 것처럼 일단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국내 시장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스스로가 선택을 한 투자 종목들이 정말 좋은 투자 종목이라고 믿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주말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